안녕하세요. 키득키득을 담당하고 있는 키지 제이든입니다. 유난히 뜨겁고 힘든 이번 여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달에는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웅장한 생각에 휴가지 베스트 5로 뽑아봤는데요. 전국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모두들 휴가를 집에서 보내게 된 것 같아 많이 아쉬운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휴무나 여가 시간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서울식물원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식물원은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곡식물원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김포공항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강동 부근에서 출발하신다면 소요시간과 루트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셔야 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정식 개관한 서울식물원은 지난 4월 개장 2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인데요. 넓은 실내 공간에 조성된 설치미술 작품과 씨앗도서관, 마곡문화관 등 다양한 기획 전시로 공원 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서울 유일의 보타닉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유료 관람과 무료 관람 이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온실과 주제정원이 있는 주제원은 유료 입장이며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등 공원은 연중 무료로 상시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은 7월 23일 평일이었는데요. 3월에서 10월까지는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며 오후 5시에 매표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제원 입장료는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인데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첫 결제 시에는 할인된다는 정보가 있으니 방문 전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가서인지 방문객이 적어서 정말 좋았는데 주말에는 입장까지 웨이팅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표 후 입장하면 온실답게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방문 당일 서울 기온은 36도를 기록했던 날인데요. 빛을 받은 온실이 달아올라서인지 30도 내외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온실은 연중 18도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겨울에 찾아도 외투를 벗고 입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입장하면 이렇게 포토존이 관람객을 맞이해줍니다. 주말이면 사람이 많았을 텐데 평일에 방문하니 이렇게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네요. 인증샷을 가볍게 남겨주고 온실에 본격적으로 입장해봅니다. 온실은 지중해와 열대기 환경을 바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호주, 터키, 남아공 등 세계 12개 도시 정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실 첫 번째 공간은 열대 공간입니다. 열대우림을 재현하듯 폭포와 연못 등을 구성해 놓았는데 유리천장만 뺀다면 정말 열대우림에 온 듯 다양한 식물로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시켜볼 수 있는 식물부터 파리지옥과 끈끈이 주걱 같은 식충식물까지 다양한 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나나 나무도 볼 수 있고요. 테라리움으로 키우는 식물들이 길게 성장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식물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 온종일 시간을 소비할 정도로 볼 것이 많은 공간입니다. 열대 공간을 지나면 이렇게 지중해 공간이 나오는데요. 지중해 공간다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기서도 한껏 기록을 남겨줍니다. 구름이 적으며 기온이 높고 건조한 지중해답게 들어서면 이렇게 많은 선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조는 일반적으로 책상이나 창가에서 키우던 다육과 작은 선인장을 영화나 미드에서 보던 본래 사이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톱만한 선인장부터 사람보다 큰 선인장까지 볼 수 있는데요.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경식물을 모아놓은 컨셉존도 있고요. 터키존은 이렇게 포토존까지 터키 스타일로 멋지게 꾸며놨네요. 지중해강 끝쪽에는 이렇게 어린 왕자 바오밥 나무로 작은 별을 꾸며놓기까지 했습니다. 열대 공간과 지중해 공간을 둘러보면 2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열대 공간에서 확인하지 못한 키 큰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온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온실을 둘러보고 있으면 마치 주라기 공원 속 익룡이 날아다니던 온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2층 공간은 식물 키가 큰 열대 공간만 구성되어 있고 지중해 공간은 둘러볼 수 없이 출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을 나오면 정면에 굿즈샵이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 재배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와 디자인 티셔츠, 수제 가방 등 다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굿즈샵을 가볍게 둘러보고 야외 주제원으로 향하는데 36도의 열기는 저희를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이끌더라고요. 온실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주제원은 시원해지면 꼭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식물원 나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서울식물원 온실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온실은 날벌레나 쓰레기 없이 아주 쾌적한 환경인 것도 큰 장점이지만 모든 식물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네임택을 달아놓은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식물 이름과 설명을 모두 표기해놓았어요. 만약 네임택이 이렇게 상세하지 않았다면 카페랑 사무실에서 많이 보던 거다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임택이 상세하다 보니 하나하나 다 관찰하면서 식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본래 사이즈로 볼 수 있다는 점, 동시에 바나나 나무 등 실제로 보기 힘든 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중해관과 열대관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공간 컨셉은 관람하는데 큰 재미로 다가왔습니다. 지중해관은 흡사 해외여행을 간 듯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본래 사이즈로 키워진 선인장들은 미국이나 멕시코의 영화 속 사막을 상상하며 확인할 수 있는 즐거운 관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 설명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과 더불어 각 식물별 나라에 관한 설명까지 이런 디테일한 설명에서 관람객들의 온실 체험을 위해 많은 것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첫 방문이기도 하고 온실에 관한 짧은 이해도로 매우 뜨거울 때에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온실 특성상 1년 내내 온화 그리고 더운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니 7월에서 8월 뜨거운 계절에는 방문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뜨거운 날씨로 야외 정원을 못 둘러본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정말 더웠지만 아주 만족스러웠던 서울식물원이었습니다. 주말은 입장을 위한 웨이팅이 상당하다고 하니 처음 도입에 언급했듯 갑작스러운 휴무나 일정이 비어있는 평일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저는 아침 저녁 선선함이 반가워질 9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